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올해로 39살이 된 노총각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혼해 각자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쳤고 군대도 다녀왔으나 나를 키워주고 공부를 시켜준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만 시골 구석에 그대로 두고 나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대학도 나오질 못했고 도심으로 나가서 마땅하게 할 일도 없었기에 할아버지 소유의 논과 밭을 경작하며 살다가 보니 어느새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이젠 빼도 박도 못하고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만 것이다. 남들처럼 외국에서 신부를 구해올 마음도 먹었지만 언어적인 문제나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로 아직은 꿈만 꾸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나에게도 서울에 살다 아랫마을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올봄에 이사온 60대 여성과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된 것이다. 장가도 못 간 총각이 주책을 떤다고 해도 좋다. 우리 동네는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60여 가구가 위, 아래 동네로 나뉘어져 있는 산골 마을이다. 1톤 트럭을 타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밖까진 약 10여 분 정도 가야 도착하는데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운동 삼아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다. 차가 있기 전 걸어 다닐 땐 그 오솔길을 자주 이용했지만 그날은 뭔가에 끌리는 기분이었다. 산기슭을 막 빠져나와 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농림부에서 추진되는 신규 마을 조성 사업으로 인해 20여 가구의 전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서너 가구 떼곤 분양이 완료되어 타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마을이 눈앞에 보였다. 전원 마을을 지나 맨 끝에 위치한 집을 지나치려는데 언뜻 보아 처음 보는 여성 한 분이 마당에 놓여진 짐들을 분주하게 나르는 것 같아서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바라보니 얼마 전 새로 이사를 들어온 모양이다. 뭔가에 홀린 듯 조심스레 그 집 쪽으로 다가갔는데 여자 혼자서 계속 마당과 집안을 왔다 갔다 낑낑거리며 짐을 옮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지나치기엔 한 동네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싶었다. 아주머니,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김씨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도와드려요. 아내, 그래 주신다면 저야 너무 고맙죠. 내 말이 너무 고마웠는지 날 한번 쳐다보더니 방긋하며 웃는다. 그녀가 내 여친이 된 것에는 우연찮게 찾아온 행운 때문이었다. 동수총각 어디가? 그날은 장날이라 읍내로 볼일 보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그녀가 내 차를 세우더니 물어온다. 왜 시내 나가시게요? 태워드려요. 시내까지 좀 태워주면 안 돼. 하고 그녀가 물었다. 그러세요. 하고 대답은 하였지만 아주 난감하였다. 시내로 물건을 사러 간다고 말은 하였지만 실상은 다방에 커피 마시러 가는 길인데 말이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정말이지 없었다. 아무튼 그녀를 태우고 시내로 나가는데 동수 총각은 장가 안 가. 마을을 벗어나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시골 구석으로 누가 시집을 오기나 한대요. 웃으며 말하자. 그러게 요즘 여자들이 문제야 문제. 마치 자기 일처럼 내 문제를 걱정해 주었다. 그녀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뒤 재작년부터 아랫마을에 이사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시내까지는 2차선 도로를 40여 분 달려야 도착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금방 도착을 했다. 얼마나 더 있다가 돌아갈 거죠. 도착을 하자 차에서 내리며 그녀가 내게 물어왔다. 2시간 후면 돌아가요. 하고 대답을 하자. 그럼 정확히 5시쯤에 여기로 오면 돼. 하고 물어오기에 네 하고 대답을 하자 그녀는 손을 흔들어주며 눈에서 사라졌다. 오래 기다렸어요. 커피 한잔하고 마트에 들러 생필품 몇 개 구입해 차를 주차해 둔 곳으로 갔더니 이미 그녀가 차 옆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있었다. 많이 기다렸어요. 어서 타세요. 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말을 하자. 그녀는 대답도 안 하고 차에 올라탔다. 혹시 내가 다방에서 놀다 온 게 들켰나? 괜히 마누라도 아닌데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디서 무슨 소문이라도 들었나? 젠장 망했다. 조수석에 앉은 그녀를 슬쩍 바라보았는데 표정이 얼음장 같았다. 시동을 걸고 시내 벗어나기 전까지 난 그녀의 눈치만 살폈고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하였다. 동수총각 그런 곳에 자주 들락거려. 시내를 막 벗어나기 시작하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역시 내 예상이 틀림이 없었다. 속으로 젠장 이제 끝났구나 싶었다. 저도 한창 때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그리 급하면 어서 장가를 들어야지. 난 순간 그녀에게 동정심이라도 유발의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바꾸고 싶었다. 어디 시골 총각 좋다고 시집 올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항상 마음이 답답할 뿐이죠. 동수 총각이 어디 어때서. 성실하고 듬직하고 내 눈에는 엄청 매력남이구만. 남잔 일단 맘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대시부터 하고 봐야지.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져서 소극적으로 있으니 이 여태 여자가 없는 거잖아.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용기가 났다. 저 솔직히 아주머니 처음 볼 때부터 무척 맘에 들었는데 저랑 연애 한 번 할래요. 그녀의 나이 60살이었지만 총각의 뜬금없는 고백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쩔쩔매기 시작했다. 난 이제 다 늙어 빠져서 할머니 소리 듣는 나이인데 괜찮겠어. 그녀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다. 할머니, 누가 그런 소리래요. 내 눈에는 아직 한창이구만. 정말 그렇게 보여. 그럼 나랑 연애 한 번 해보던가. 그녀는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당장 사귈 의향이 있단다. 그녀의 화끈한 대답에 나도 순간 당황스러웠다. 생각을 해보라. 40도 안 된 총각이 환갑을 바라보는 할머니와 연인으로 지내는 모습을. 그렇다고 내가 가릴 처지도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녀와 난 마을에 도착을 하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아주머니, 안방 창문 쪽을 향해 그녀를 불렀다. 누구? 동수총각. 그녀 역시 날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을 하였다. 왜? 내 생각에 잠이 안 와. 내가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자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힌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방긋이 웃었다. 오늘처럼 다신 그런 데 가면 안 돼. 앞으론 나만 생각해야 돼. 늙어도 질투는 있다는 생각을 하자 웃음이 나왔다.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좋아요. 대신 매일 밤 10시에 찾아올게요 라고 하자. 그녀는 그 시간엔 현관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하며 웃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아주머니 남자친구는 누구? 하며 물었다. 동수 총각이지라고 대답하는 그녀였다. 그리고부터 그녀는 나의 연인이 되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그녀는 항상 나를 여보, 라며 부르며 존댓말을 썼다. 저는 지금 25살입니다. 제가 연애하는 사람은 지금 40대 후반이고요. 곧 50을 바라보고 계시죠. 네, 저희는 서로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주변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다들 남자친구한테 도둑놈이라고 욕합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저를 꼬신 것도 도둑놈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고 제가 몇 년 동안 사랑해왔기에 저를 고민 끝에 받아주신 겁니다. 원래 저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무참히 거절당해봤습니다. 학원 선생님이셨는데요. 보기엔 되게 날카롭고 까칠해 보이시는 분이셨지만 내면은 따뜻하고 다정하셨습니다. 전 그런 선생님을 보고 그냥 은근히 착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냥 철없는 마음에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제 꿈은 예체능이라서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잠시 갔다 왔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을 마음에 품은 채로요. 그 당시엔 그냥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기를 바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24살에 와서 취업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전 한국에 와서 맨 먼저 선생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뵈서 너무 좋았었죠. 근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전 왜 이런가 싶었죠. 그 뒤로 선생님을 몇 번 만나고 취업에 대해 상담도 받고 그동안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마시다가 약간의 술김에 선생님께 처음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 후로 전 용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끝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저 때문에 며칠간 연락도 안 받고 저를 피해 다니신 적도 있으세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며칠간 공부만 했었는데 그날 선생님이 잠깐 만나자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위의 시선이 너무 무섭다. 너한테도 나한테도 죄를 짓는 것 같다. 너희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 난 솔직히 여자가 무섭다. 선생님은 예전에 여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거 어차피 남들 이야기고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매달렸습니다. 저 되게 집착녀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 뒤로 저희는 소소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나이가 많아서 좋은 점이 제 진로에 대해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것도 많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시고 든든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단점은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동안이긴 한데 그래도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거든요.
그래도 20살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 시선이 되게 따갑고. 그래서 밤에 심야 영화 보는 거 이런 것밖에 데이트를 못하고. 저녁 밤에 만나다 보니까 얼마 놀지도 못해서요. 그래도 저는 선생님 많이 사랑합니다. 선생님께 상처 안 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